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수 의원과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61페이지, 어안번호 262호, 그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명절 연휴 개방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대해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제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규정되어야 하는 일부 사용료에 대해 조정하고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명절 연휴 개방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항 3호,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명절 연휴 개방 사용시간을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9호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현행 운영사항을 단서 정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마와 사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부침 6에서는 공휴일 체육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접수 사례를 붙였습니다. 부침 7에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붙였습니다. 부침 8에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를 붙였습니다. 부침 9에서는 조례안 개정 시 적용받는 체육시설 현황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을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의 2 제목 A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실내 체육시설 및 천연잔디구장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호 실외 체육시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호 수영장 매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항 시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주간을 주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간으로 하며, 같은 항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설날 및 추석 연휴 09시부터 17시까지. 4호 수영장가 평일 05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 06시부터 17시까지. 제13조 제2항 제9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영장은 제외한다. 제13조 제4항 중 만 10세 이상 만 55세를 10세 이상 55세라고 한다. 별표일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부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71페이지 어안번호 제262호 거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기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 내용과 명절 연휴, 개방 요구 민원을 반영하고 일부 사용료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휴관일과 관련하여 실외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날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한 명절 연휴 기간에도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외 만나이 시행에 따른 나이 앞에 만 표시 삭제와 수영장의 사용령 및 휴관일 규정 반영, 수영장에 대한 일부 관경 규정 적용제 등은 타당한 서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에서 안제 7조 2호의 휴관일이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체육시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무료 개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똑같이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그 근로자의 근익 보장을 위해서 휴식권을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95년 당시에는 휴관일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걸 2020년 12월 29일 날 조례 개정을 통해 휴관일 규정을 뒀는데 오롯이 쉬는 날이 1월 1일 설 추석 연휴 6일 이래가 7일 오롯이 쉬는 날이, 그래서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조금씩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입법 발의를 하신 위원장님께서 공사 노동자들과 좀 면담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받은 의견은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하고 그다음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명절 연휴와 1월 1일을 오롯이 무료 개방을 하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다른 의원님들 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김동수 의원님께. 네. 예. 그러면 지금 집행부는 지금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고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조례안에 지금.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이쪽 보니까 집행부 그 안에 대해서 미반영된 거 아닌가요? 현행 유지라서 그렇구나. 지금 요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 부침 5에 미반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집행부 지금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연휴에 무료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의자로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집행부 의견은 그거가 있습니다. 그 무료 개방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부분인데 또 동호회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동호회에서 예약을 해야 그 부분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시민 누구나 이용을 하게 되면 무료로 개발하게 되면 어떤 동호회 차원에서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네네. 말 그대로 즉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찌됐든 동호회 차원이든 뭐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그렇죠. 직원들이 출근해야 된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은 휴식권이 보장이 안 되고 저도 사실 이렇게 연휴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휴식권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뜻 좀 의견이 달라서 제가 좀 질문 근데 드려봅니다. 공사 노동자하고는 의견이 다 합의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도 공사에서 다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공사 노조 측에서도 그럼 당일 날 쉬는 것으로 서로 양보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바로 5분 전에 우리 강홍재 체육지원과장님이 그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같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른 말씀하시니까 그 누구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 다른 사람을 만났나 봅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 노동자들이 좀 동의를 하는 바가 있으면 뭐 당연히 한데 지금 법적으로 요즘도 사실은 휴식권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회적인 어젠다인데 또 우리가 이렇게 휴식권까지 좀 제한하는 게 없잖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네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별표에 연습 사용량의 사용 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이다. 이렇게 비고 266페이지입니다. 연습 사용량 밑에 비고에 이를 보면 사용 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이다 해서 수영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이렇게 265페이지를 보면 수영장은 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뒤에 이제 2시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으로 해서 금액을 2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산 요금도 2시간 이하는 어차피 기본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징수, 2시간 초과는 전액 징수면 똑같이 2시간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팀장님 설명을 좀. 그럼 담당 팀장님, 예,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모델을 지금 오션 수영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게 준용을 해서 이번에 반다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수영장으로 맞춰서 그렇습니다. 예, 이 질문의 요지가 조금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266페이지의 연습 사용료에는 다른 이제 수영장 말고도 1번에 보면 사용 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영장은 4시간으로 많다는 말씀 아니시죠? 예, 앞에 네. 그리고 이제 전용 사용료에는 네. 또 1일 4시간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5번에 보면 기준 4시간 초과 시 가산 요금이고 2시간 이하는 또 기본 요금에 똑같이 100분의 50을 징수를 하고 네. 2시간 초과는 또 전액 징수를 하면 네. 이게
2시간마다 금액 받는 게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준이 연습 사용료가 있고 전용 사용료가 있는데 보통 연습은 개인이 와서 연습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용 사용료는 대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 기본을 4시간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연습 사용료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개인이- 기본으로 예. 4시간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2시간으로. 이거는 2시간입니까? 네. 그럼 뒤에 말씀하신 대로면 뒤에 연습 사용료는 네네. 수영장은 제외한 데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2시간이면? 이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수영장은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네네. 사용료의 기준은 무슨 말씀인지- 수영장은 4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 네네. 얘기입니까? 예. 수영장을 하루에 내가 5,000원 내고 들어가면 시간 제한 없이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용은 어떤 대회를 위해서 빌린다든지 네. 특정 스포츠 클럽에서 뭐 빌린다든지 네. 그럴 때 전용 개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습 사용료의 수영장은 시간적 개념이 없는 거고 네네. 하루 종일 하든 뭐 중간에 나오든 일회 사용료로 보면 일회 사용료고 네. 앞에 것만 이제 4시간으로 네. 해서 전용으로 해서 네. 한다 이 얘기죠. 네, 전용은 대개체를 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노조와 협의를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한원진은 조대영 의원님. 네. 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영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영 의원과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ETL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61호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변경하고 법령 위의 위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 1조 및 안제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 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제 5조에서는 지정 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 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 7조에서는 안제 9조까지는 회계관리,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 시 검토보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그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그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제시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그제시 이하시라 한다. 있는 것을 말한다. 제2호 지정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그제 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행에 필요한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제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지정 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제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제2호 종목별 전문 선수의 육성 제3호 연령, 지역, 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제4호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의 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의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관리 제1항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제2항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 후 관계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8조 지도 감독 제1항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지도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의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 의안번호 제 261호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자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관련한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양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조대유 의원님과 의견 조율을 꽤 해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다만
이 스포츠 클럽이 공공성보다는 개별 단체 성격이 강하므로 시 지원을 지속하기보다는 좀 개개의 스포츠 클럽 자체가 조금 운영의 자립이 필요한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그 조항만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대영 의원님,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거의 다 보니까 이제 반영될 건 다 반영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반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집행부 방금 말씀은 우리 시에서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자구 노력 말씀을 네.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각 종목별 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각 종목별 협회라는 게 있는데 각 어떤 뭐 사안에 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아까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초중고생이 아시안 게임에서 혹은 우리 그제의 이제 학생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시안 게임이다 뭐 좀 큰 대회에 입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협회가 돈이 많은 협회 같으면 협회장이 좀 지원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큰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 또 올림픽도 나가야 되고 지금 그런 선수들이 종목별로 지금 제가 아는 선수들만 하더라도 한 서너 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이제 또 다른 또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아시아대회 우승을 했는 댄스 스포츠 쪽에 그 힙합 댄스인가 뭐 그걸에도 했는데도 뭘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협회 자체가 뭐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에서 이제 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차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게 그래서 이제 기금이라는 걸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기금은 이제 업무를 이제 한번 여쭤보니까 기금을 사실은 이제 뭐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다 그냥 정리를 했는데 그때 뭐 24억인가 있던 기금도 다 그냥 일반 회계로 기속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국 체전도 해야 되고 여러 이제 인프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 2천억 정도 SOC 사업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만은 그거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금이나 자금 같은 게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문화예술 재단이 있듯이 이 스포츠 재단도 지금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해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에서 그런 또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각 그 협회에서 혹은 각 그 클럽 단체에서 자구 노력. 그게 공공 스포츠나 이런 것도 안타까운 게 제가 그 상임위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울산 같은 경우는 동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인데도 몇십억씩 갖고 와요. 국가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그 연구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또 연구를 한번 할 건데 공공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국비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조대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유도 선수 한 명이 그 경남 최고가 아니고 우리 상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유도 학원에서 이제 그 경남 도체 선수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그 전문 스포츠인하고 해가지고 경남 도체 대표가 됐는데 이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제시에서든 학교에서든 지원이 안 돼가지고 사비로 대회를 출전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에 비추어 본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선수도 꼭 체대 출신이 최고 체중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전문 선수 육성되는 선수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찌 보면 뭐 과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는 있지만 조대영 의원님 말씀이 훨씬 더 우리 지역의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지원책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기존에 조례 그 제3조 지원 등 사망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그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를 따른다. 이 내용이 이제 삭제가 되어진 건가요, 과장님? 기존 조례에서요. 예, 예. 지금 전부 개정을 하시는 바람에 그게 지금 예. 삭제가 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그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가 이제 그거는 뭐 일반적인 보조금 조례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굳이 그래서 필요가 그랬습니다. 없어서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예, 따르는 조의원님 법령과 조례에 예, 조율을 한 따르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 수당하고 보조금 이런 거 관련해서는 다 그 규정이 있으니까 삭제하는 게 요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망 그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예. 예.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 부여안건 자료집 223쪽부터 242쪽을 참고하시고요. 의안번호 제260호 그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 확산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3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 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제4조 부침이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는 특별 2곳, 간역 13곳, 기초 26곳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 의견으로 부침이를, 예산조치 미천부 사유서는 부침 3을,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부침 4를, 그리고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52건의 찬성 의견은 부침 5를, 기타 참고사항으로 거제시 전통무예 관련 단체 현황은 부침 6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제2호 전통무예 지도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 지도자를 말한다. 제3호 전통무예 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나 시장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1항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코어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제2호 전통무예 종목 보건 및 학술 교류 활동, 제3호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4호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제5호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시장은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전통무예 지도자 및 전통무예 단체가 제1항 각 코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안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은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60호, 거제시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연 발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를 진흥시키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 확산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통무예 진흥을 통한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여 시민의 건강 정진과 문화의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한 조례이므로 제정에 동의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한은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부침 6에 보면 거제시 전통무예 관련 단체 현황 해가지고 우리 거제시는 검도, 국학기공, 궁도, 씨름, 태권도, 택견, 뭐 씨름은 또 같은 씨름이라고. 지금 이거는 이 종목들은 현재 이 스포츠폴 내지는 엘리트, 그러니까 체육계 혹은 생활체육에 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이거를 지금 그 각 협회나 검도협회, 뭐 국학기공협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중복 지원. 왜 그러냐면 이거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람들만 또 별도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에 또 조금 형평성 문제도 좀 생길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체육 전문가로서 이게 가맹이 안 돼 있는 단체들 같으면 맞아요. 지금 현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그 가맹이 안 돼 있는 단체들 같으면 충분히 이거는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그 개성 발전시키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권도 가맹단체고 이 다 가맹단체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가맹단체를 과연 떨어뜨려서 따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른 종목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정말 우리 어떤 역사적인 전통 요거 때문에 특별히 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뭐 우리 체육회의 조례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전통무예 특히 우리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그 안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특별히 이런 종목들은 뭐 예산의 얼마 범위 내에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 법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다른 종목들하고 형평성하고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체육계 소속 단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 조율을 잘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괜히 이게 또 다른 시도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왜 이걸 별도로 떨어뜨려 가지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호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좀 소외됐다 합니까? 비인기 종목 이런 거에 대한 보상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종목들이거든 여기가. 근데 다 비인기 종목이란 말이에요. 요거에 따르는 소급해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았을까? 다른 시도가. 근데 여기는 보면 올림픽 종목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올림픽 종목이 태권도 하나 있습니다. 태권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우리 전통인데 소외됐잖아요. 지금 일본의 서모 같은 경우 일본의 그 유도 대학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태권도 학과 31개 빼고 태권도 대학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일본에는 유도 대학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좋은 건데 제가 이거 형평성에 나중에 또 혹시나 또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올림픽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통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더 개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별도로 대신에 이런 대회를 검도 대회 따로 태권도 대회 따로 아니고 전통무예 지금 하는 요 타이틀처럼 전통무예 대회를 일괄같이 하면 그런 대회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또 따로 이러면은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제시 뭐 전통무예 제1회 거제시장기 전통무예 전국 대회 하면 태권도도 나오고 요 있는 사람들 좀 나오고 이제 궁도가 조금 그렇겠네. 궁도가 조금 그런데 다른 거는 국가기공하고 그다음에 검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시연하는 거 시연 대회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궁도도 실내에 와가지고 시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연하는 이벤트 경기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통무예라는 타이틀을 달고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게 참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다른 종목들하고 얘가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저는 찬성을 하는데 솔직히 찬성을 하는데 요거 대회를 시현 그러니까 그 보여주기 이런 이벤트로 이걸 만약에 전국 대회 한다 생각해봐요. 이 몇 종목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다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무예 6개 종목에 예산은 지원을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되고 있는데 그 체육회 산하단체로 가입된 협회들만 아마 할 겁니다. 그래. 예. 그 아닌 다른 단체가 뭐 대회를 개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힘들죠.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가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가명이 돼 있으면 그 가명법에 따라 가지고 대회도 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별도로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를 이벤트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대회가 아니고 이벤트.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 좋아요. 전국의 검도인 다 모아가지고 시범하는 거예요. 시범. 그러면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이벤트 하나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걸 별도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가맹단체가 다 돼 있어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조대영 의원님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한은진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 체육회 가맹된 단체라서 특별히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다고 해도 그 이제 보조금
뭐 직업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전통무예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 양성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조금 그 민원이 좀 있었고 해. 그래서 챙겨보았더니 좀 지원받는 아까 올림픽 종목 이런 것들은 정말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뭐 그런 형성 문제를 따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제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해. 그냥 전통무예가 그러니 이런 조례에 좀 근거 이제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다른 지도도 찾아보니까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혹시 좀 그런 감행되어 있긴 하나 조금 더 열악한 좀 전통무예 단체나 이런 것들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좀 탄탄하게 좀 기반을 다지고 말했던 것처럼 뭐 지금 다른 나라 비교하긴 그렇지만 좀 열악한 그런 종목들이 좀 빛날 수 있는 태권도 아까 막 얘기하셨는데 태권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이제 발의하게 그러니까 이제 되었습니다. 택견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제 경상남도에서도 하는 8.15 광복 3.1절입니까? 3.1절 행사입니까? 택견이 하는 게. 3.1절도 하고 8.15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견이 안 하면 우리 행사가 없는 거예요. 3.1절에 대한 8.15에 대한 예를 근데 들어서. 사실은 어머님 그게 지금 3.1절 행사도 이제 올해 저기 건포 그게 동굴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택견 전통무예 지원 근거로 나간 게 아니고 3.1절 행사인데 그 행사를 그 관련 부서에서 그냥 택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그게- 이야기냐면 택견이 안 하면 택견 협회에서 이걸 안 하면 우리는 행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3.1절 행사든 8.15 행사든 택견 협회에 안 주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 협회에 줬다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택견이라는 그 어떤 그 우리 그 고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하여튼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저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비인기 종목이 맞긴 맞거든요. 이건 이제 서럽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또 대부분이 다 이거는 어떤 그 헬스리 쪽에 건강 쪽에 심리적인 요인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정신 수양 이런 쪽이 많단 말입니다. 전통 무예라는 게. 그래서 대부분이 단전호흡을 다 할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참 이거 좀 뭐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그런다고 뭐 별도로 뭐 어떤 예산을 얼만큼 많이 주겠습니까? 그래 따지자면. 근데 이 근거에 의하면은 안에 대회도 있고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법하고 요 법하고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참 좋은데 이게 제가 더 이상 어떤 서포트를 하여튼 뭐 다른 의원님들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그 한은진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조대영 의원님이랑 생각이 좀 같습니다. 우리 그 전통무예란 해서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1호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무슨 내용입니까? 전통무예란 제가 읽겠습니다. 예. 본인이 만들으셨습니다. 예. 전통무예진흥법 이하 법이란다. 제1조 제1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내용에 뒤쪽에 보면 이제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또는 외부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 기법, 격투 체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환영하는 바이나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외부에서도 유입되는 것을 또 인정한다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유도라든지 기타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또 체계적으로 우리화를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체육회가 아닌
또 단체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유입됐다 이 얘기를 하시면 사실 검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뭐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세태화되다가 뭐 이런 것들이 한데 제가 사실은 그 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뭐 독점 정했는데 이 무쪽 이게 대해서는 제가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유도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했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전통 무예는 요런 것들이 있으니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김영경님 말한 것처럼 뭐 유도 이런 것들에 유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그렇게 되어서 들어올 전통무예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깊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가맹 단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슨 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비슷한 단체 뭐 예를 들어서 연맹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검도회가 있고 검도 연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뒤에 단체 현황으로 나와 있는 이 6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할 건지 그 이 또 6군데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의 가맹단체이고 그리고 체육회 실제로 이제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신 체육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의 지원이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부침 6은 그 혹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시 가맹되어 있는 걸 한 거고에 제가 여기 조례를 만들 때 전통무예란 저도 전통무예 종류를 잘 모릅니다. 사실 찾아보니까 뚜렷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이거 조례 만들면서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만한 전통무예가 이렇게 가입된 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에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인지 못했던 전통무예가 뭐 있는 게 있다면 전 사실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한 재정인 거지 이렇게 체육계육에 집행보행에 보면 중복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단체만 돕겠다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오래되어 있는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전통무예가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양성하고 그 지도자를 양성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종목을 찾기가. 저도 사실 어떤 게 있을까 계속 공부하고 했는데 전통무에서 쭉쭉쭉 나와 있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시에 있는 것들로만 제가 이제 혹시 그 다른 지자체에 이제 뭐 지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는 안 봤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시니 그 중에서 혹시 그 중복 지원에 대해서 이제 뭐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고민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가 잘 되고 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35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택견 이 관계자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제일 많거든요. 아니 좋은 현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그러니까 그 거제시 전통무예를 하지 마시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1983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실험은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실험도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타이틀을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택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면 저는 거제시 택견이라는 나는 이 종목을 아예 그냥 거제시 택견 진흥 및 지원 조례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더 그럼 형평성이 안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83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의 제기할 종목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미 맞는데. 그러니까 궁도는 대도 많고 실험도 대도 왜냐면 많고. 궁도도 이미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지원이 되고 있었으니 맞습니다. 이 조례에 다 그냥 넣어서 택견만 하는 거는 저는 저보고 하락해서 나는 택견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면 중요 무형문화재나 이렇게 등재되는 우리 거제시에서
그러면 그 문화재입니다. 문화예술가로 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택견 종목만 딱 빼내가지고 우리 그 제시에서 택견이라는 이 종목이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전국 체전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자꾸 형평성 때문에 근데 이 조례가 뭐 만약에 제정이 된다 하면 그 의원님이 택견을 꼭 꼬집으라 하셨는데 택견 이게 관계자분들이 뭐 찬성을 많이 주셔서 아마 택견이 진행되는데 조금 더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좋겠고 예. 그리고 다른 뭐 궁도도 그렇고 이런 전통 무예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요 종목 안에서도 뭐라 할 겁니다. 왜? 이게 이제 통과돼 가지고 이제 택견이 뭐 조금 이렇게 대가 많아지고 뭐 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제시 종목들이 또 이제 택견 뭐 했다고 또 택견만 또 이래주나 하고 또 다른 종목들이 요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분발해서 제도 하고 뭐 지도도 양성하고 그러면 시가 충분히 예산에 근거해서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일단은 이제 저도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조례가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여기 관련되는 이 단체들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다양하게 좀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좀 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시연을 해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 엘리트 체육회가 있고 또 장애인도 있고 다 안에 생활체육 다 지금 통합돼 가지고 이래 있는데 야 이게 가맹이 안 돼 있는 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법이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어떤 큰 의미에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저는 일단은 뭐 찬성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동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잠깐 동안 다른 지자체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지원에 대한 종합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에 대한 종합 계획을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지원 신청 및 결정을 다른 지자체는 지원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이제 의견들이 조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것 같은데 일부러 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조금 찾아보셨으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3조에 보면 일단 시장님이 이제 시책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때 이 사람들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이미 구비 서류도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들을 다 일일이 다 안 넣고 이제 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궁도협회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 그냥 대회에서 달라는 게 아니고 대회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조례가 없어 그런 근거로 이제 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담기에는 이게 왜냐면 상위법을 두고 이제 조례를 만든 거라서 이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법 내용 그대로 다 갖고 오면 또 조례 조문이 길어지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과에서는 이 종합 계획에 대한 거를 뭐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3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걸 지원하려면 종합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원 신청 부분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결정할 거다 하는 내용까지 이제 과에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울 때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통 무예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뭐 활성화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아마 우리 지역 내 전통 무예 지도를 하기 위해서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유급 지도자가 없고 아니면 택견 같은 경우는 개인 택견 도장이겠지만 그러니까 개인 택견 도장이 아니라 정말 유급으로 전통 여기에서 나오는 면면이 태권도든 택견이든 궁도든 금도든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호국 무술들 아닙니까? 사실은 긴 세월 5,000년 동안. 그래서 그런 전통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가지고 발언을 안 하려 했는데 그냥 하여간에 좀 조례가 제정되면 부서에서 애정을 가지고 법을 따로 만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조대영 의원님. 요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술 합기도 이런 것들도 좀 호국무예거든요. 국술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또 소외됐고. 그런 국술 합기도 두 종목을 좀 이렇게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종목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아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전통무예니까 국술도 전통무예거든요. 저도 국술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거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니까 이거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돼야 되고 어떻고 저떻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여론이 있는데 이거 전통무예의 그 국술학기도라는 그 말을 굳이 안 넣더라도 국술학기도에서 뭐 어떤 행사나 대회나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술학기도도 종목이 없으니까. 네. 근데 국술학기도도 가맹단체가 맞죠? 제가 한번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등교 지도를 하다 보면 국술학기도 복장해갖고 오는 아들이 동네별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좀 이렇게 뭘 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요, 제 중2 때, 고2 때인갑다. 외국인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제가. 국술 시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택견 시범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옛날에는 우리 택견이 활성화되기 전에 국술 학기도가 다 했습니다. 저도 그 한 멤버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국술 학기도도 좀 이렇게 나중에 여기에 적용돼 가지고 뭐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규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영규 의원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8호 8호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기간,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에서는 구매 촉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안 제8조에서는 지역상품 구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및 협의회의 기능, 안 제11조에는 평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자치단체 조례 현황, 집행부 의견, 비용 추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입법 예고 결과, 집행부 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2호 지역업체란 거제시 이하 시라한다. 예 소재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호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 축, 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적용 대상 기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제2호 거제시의회. 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제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 출연기간.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구매 촉진. 제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제2호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계획. 제3호 그 밖의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역업체 정보 제공. 제1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호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제2호 관내 전문 건설, 전기, 통신, 실내 건축, 도장, 금속 구조물, 기계 설비 등 업체 정보. 제3호 용역 서비스 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2항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 지역상품 구매. 제1항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 구매와 공사,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항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호 소관부서의 업무 담당, 제2호 시계약 총괄 부서 업무 담당, 제3호 그 밖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업무 담당,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 제1호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제2호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업체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물품의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의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평가 등, 제1항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258호,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이은 발의한 것으로 관내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 촉진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안 제4조의 적용 개선 기간에서는 매년 구매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외에 관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우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토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지역 상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에는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경쟁 제한적 용어인 우선 구매 용어 같은 경우에는 각 조항별로 삭제 또는 변경토록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이게 조례를 찾아보니까 온 동네 조례 59개 있는데 전부 다 우선 구매 조례인데 왜 거제시만 이게 경쟁 뭡니까? 경쟁 제한적인 용어 그러니까, 사용 자제 이게 예, 공정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지역 상품 구매 조례가 있는지 보니까 없어요. 다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지.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전에 했던 거고 지금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에다가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 규칙은 조금 개정토록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지금 나라장터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실은 자재 업체든 여러 가지 하다못해 필기구까지 해가지고 다 업체가 있지만 그 업체들 이거 조례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나라장터에다가 다 입찰을 띄우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경쟁해서 그제도 사람들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공정거래위원회 말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 조례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어떻게 지역 상품을 구매를 촉진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김용기 의원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소비자 이익 제한 조례 규칙 개선에 대한 추진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제한성이 높은 우선 구매라고 하는 사용 자제라는 이제 내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우선이란 말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빼면서 이제 그렇다고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용어는 촉진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 해서 과장님과 제가 그렇게 구매 촉진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구매 촉진.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어쨌든 뭐 지역에 상품을 구매 촉진하는 조례라니까 우리 뭐 무슨 우리가 그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일전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유착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 물론 뭐 회계과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본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 또 의회의 역할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방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이제 협의회를 실무 협의회를 두고 그 소관 부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계약 총괄 업무 담당이라든지 그다 또 필요한 또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둘 수 있다로 규정으로 두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우선 구매를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를 하면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품목을 선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제 갈 협의회 기능에 이제 밑에 제 10조 안에 어떤 사항이라는 내용은 이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혹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이제 할 수 있는 항을 이제 구조 10조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두호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두호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두호 의원과 투자산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그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센터의 장에 관한 규정 중 학식과 경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제시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센터장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입니다.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조문에 대한 정비가 있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나, 타지자체 조례 현황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제5 중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한다. 제7조 3항 중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있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호 도시재생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도시재생 관련 학과 석사학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호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도시재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일까지 2011년 1월 21일 삭제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13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 거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115페이지 의안번호 제259호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이후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의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위촉 대상의 응시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외 법률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센터장의 자격이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센터의 장에 대한 규정 중 조례의 구체적인 자격 규정을 두는 것보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운영 지침을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담아 검토, 변경하는 것이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센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안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자격 규정이 학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상위 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저희가 제출한 검토 의견 내용 그대로고요. 센터장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번 봅시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예. 조례 그게 4호에 아래 7조 4호인가be 예. 거기에 보면 퇴직 공무원들 그지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직위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도시재생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예. 이거는 참 그렇다 그지. 우리 한 부서에 뭐 1, 3년 안 놔주니까 근무하게 안 주니까. 그 도시재생 관련
그 업무라서 과의 전체 적이다 그지? 예예 그럼 꼭 뭐 도시재생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니고 예예 그 관련 업무에 예.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검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금자 의원님 2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그 자료 2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관련 분야가 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근데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시행령에서는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의원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안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학교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뭐 공무원이나 그 상당히 있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 나올 필요가 없죠. 이제 공무원은 그런데 네. 이제 지역에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만약에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어서 도시재생에 또 굉장히 뭐 오랜 시간 몸담고 이 예를 든다면 지역에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도시재생에 이제 경험과 지역의 실정에 밝고 이런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도시 요 관련 분야의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아예 자격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지자체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데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센터장에 보면 경력을 보면 다 그 정도 이상의 경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그제시의 센터장 정도면 다른 타 지자체의 센터장 그 자격을 보시면 거의 뭐 이 정도 자격 이상의 분들이 거의 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두루뭉실하다 아닙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련 공무원이고 우리 뭐 의원들도 가능합니다. 5급 상대 관련 분야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가능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은 예. 그러면 이 조례 안에서 그 부분이 좀 이제 범위를 넓혀 놓은 거다. 이 조례안 다 아시다시피 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건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 채용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논란이 없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예, 예. 시행령이면 이게 그 조례보다는 상위에 있는 법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배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거 당연히 검토해야죠. 근데 하면서 뭐 이게 우선적으로 뭐 각 호를 하라고 돼 있지만 다 보면 하기도 보고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심사를 하게 되면 그랬어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뭐 조례 가지고 시행령을 배제 뭐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건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시장이 뭐 정하는 조례 하에 있는 조례 집행 규칙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조례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해가지고 시행령 적용이 배제되고 어느 공무원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 센터장을 뭐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 이런 내용을 예. 조례에 똑같이 담았다 시행령에 있는 입법 경제상 입법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을 왜 또 조례에 담을 겁니까? 근데 결국은 도시 그렇게 재생센터장을 공모를 할 때는 공모 지침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자격해서 할 거면 조례 근거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격을 그러면서도 말 그대로 아까 시행령을 배제할 수 없으니 시행령에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공모 자격에 그 말 그대로 조례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준용해서 우리 뭐 공모 자격이나 공모 요건에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좀 시행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뭐 좀 포함을 해서 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 한번- 그 시행령 우리 210페이지 보시면 210페이지 시행령 사항에 보면 네. 그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죠.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예. 실정에 맞게끔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음. 꼭 이 하나만 뭐 이게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하기도 있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는 거라서 그 조례 내용을 이렇게 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시행령의 내용이 적용이 배제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없는 일일 걸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기존에 있던 논란을 그 없애고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측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위원장님 제가 한번 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지방자치법 제29조 규칙입니다. 시장이 정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규칙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명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했다. 그래서 조례와 우리 시행령을 이렇게 그 논리적 체계적으로 뭐 해석해서 적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뭐 부서에서도 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 김도호 의원님의 그 취지를 잘 들으셨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 14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